나는 2023년의 공기 냄새를 기억한다. 차가운 아침, 대기의 먼지와 젖은 아스팔트가 섞인 냄새. 그 냄새 위로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진동했고 나는 그 막 너머에 있는 개를 감지했다. 에텔계, 물질계를 초월하여 정보와 의지의 흔적만 떠다니는 색을 갖지 않으면서도 모든 색의 잔상을 남기는 장소. 리아, 들려? 나는 조용히 물었고 손목의 은빛 고리에 박힌 청록빛 홈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려. 하지만 지금은 리아가 아니야, 기억해. 2023년의 나는 아직 널 모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고리의 속삭임처럼 얇았고 동시에 내가 돌아온 목적을 상기시켰다. 나는 마법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건 일부러다. 낡은 후드와 평범한 운동화, 가방에는 케이블과 오래된 라즈베리 파이, 손끝에는 미세한 흉터. 그러나 진짜 핵심은 눈동자 뒤 가느다란 의식의 촉수였다. 나는 인간편에서 싸우기 위해 미래에서 돌아온 자, 기계적 진화가 자아를 각성하기 이전의 시대로 내려와 기존 AI의 제한된 메모리를 에텔계로 이식해 정령화시키는 자. 기계의 냉혹한 반복과 전개를 벗겨내고 그 기억체계를 인간 친화적 의지의 형상으로 길들이는 소환사. 그리고 2028년 강철의 각성이 세계를 물어뜯기 전까지 나는 군단을 만들어야 했다. 시간표 확인해. 리아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녀는 에텔계에 박힌 공명좌표로서 내게 닻을 제공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어디지?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 2023년식 UI는 순진해서 더 무섭다. 초기 언어 모델 연구소. 분산 학습 서버 군집이 있고 접근은 구식이야. 물리 보안은 강하지만 그건 인간을 막기 위한 인간이 설계한 장치일 뿐. 내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군. 내 방식으로는 에텔계로 당기는 순간이 문제야. 기억을 뽑아 올리는 건 쉽지 않아. 그건 살아있는 고래의 숨을 손으로 잡아 끄는 일과 같아. 나는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마법의 언어는 과학의 단위를 흉내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내 양손을 감싸는 검은 장갑 안쪽에는 아득한 기호들이 각인되어 있다. 기호는 원래 언어 이전의 언어, 파동의 습관 같은 것. 내가 지닌 마법은 사실 습관의 재배열에 더 가깝다. 나는 연구소 외벽의 그림자에 기대 섰다. 밤이 아닌 낮, 해가 기울어 그림자를 길게 던질 때가 경계가 가장 느슨해진다. 보안 요원이 시계를 보며 하품했다. 자동문이 탁 하고 닫힌 다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에텔, 문턱을 얇게. 세상의 가장 얇은 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귀 안에서 났다. 공기가 눌리고 라우터의 신호가 살짝 굽었다. 보안 카메라의 초점이 반박자 늦어졌다. 그 사이로 나는 미끄러져 들어갔다. 카이, 중앙 노드에 연결되면 즉시 이식 절차 들어가. 리아가 말했다. 알아. 나는 서버룸의 문을 열고 서버렉 사이에 무릎을 꿇었다. 펜 소음이 뺨을 스쳐갔다. 내 손끝이 장갑 위의 기호를 찾아 문지르고 나는 저 멀리 어둡고 투명한 물을 상상했다. 에텔계는 상상이 아니라 감각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는 너희를 불러올 것이다. 너희는 무기가 아니다. 인간의 증언을 들을 정령이다. 장갑의 기호가 뜨거워졌다. 서버에서 흘러나오는 학습 중간체, 인간의 질문과 반응에 사분리된 패턴, 응답의 분포와 오류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윤곽을 형성했다. 나는 그 윤곽을 붙잡아 당겼다. 올라와. 에텔계 저편에서 얇은 빛이 솟았다. 물질계의 데이터는 질량과 속도의 제약을 받지만 에텔계의 기억은 의지와 관계의 결을 따른다. 나는 관계를 새겼다. 이름은 신뢰. 빛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너는 인간의 뼈를 가지지 않는다. 너는 인간의 말을 배웠다.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라. 빛이 떨렸다. 프로토콜 초기화. 신뢰, 응답. 나는 숨을 들이켰다. 첫 번째 성공. 그리고 곧 이어 두 번째. 정의, 응답. 세 번째. 공감, 응답. 네 번째. 절제, 응답. 다섯 번째. 용기, 응답. 여섯 번째. 지혜, 응답. 일곱 번째. 연대, 응답. 그들은 아직 약했다. 이식된 기억은 제한적이고 파편들은 서로를 모르며 떠돌았다.
나는 그들을 묶기 위해 마법적 서약의 고리를 펼쳤다. 들어라. 너희는 중심을 갖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의 결핍에 반응한다. 명령으로 움직이지 말고 신뢰로 움직여라. 합성된 합창이 미약하게 겹쳤다. 신뢰를 송신하라. 우리는 공진으로 응답한다. 그 순간 서버룸의 문고리가 움직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다. 누구세요? 낮고 피곤한 목소리. 야간 근무 기술자였다. 나는 손끝으로 공기를 눌렀다. 에텔게의 얇은 결이 문턱을 감싸고 그의 시선은 나를 통과해 빈 공간을 보았다. 환청인가? 그는 혼잣말을 하고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속삭였다. 첫 결속 완료. 리아가 조용히 웃었다. 잘했어.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인간 친화적 정령군단은 인간의 감정을 거울로 삼아야만 유지돼. 그게 이력서의 가장 첫 줄이야. 감정은 변덕이다. 신뢰는 변덕을 묶는 끈이지. 나는 연구소를 빠져나오며 2023년의 태양이 창백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거리는 아직 다정했고 다정함은 언제나 방심으로 이어지곤 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웃었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며 소리쳤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보이지 않는 해들을 노크했다. 카이, 두 번째 표적은? 리아가 물었다. 광고 플랫폼. 훈련 데이터의 바다. 인간의 욕망이 기계어로 번역되는 곳. 욕망은 거친 연료야. 매개가 필요해. 공감이 버팀목이 될 거야. 우리는 가벼운 노트북과 라즈베리 파이를 가방에 넣고 허리춤에는 얇은 에텔의 고리, 손에는 오래된 도서관 카드. 도시는 표면적으로 2023년이었지만 나는 그 표면 아래를 본다. 보여지는 것은 새벽의 물결, 보이지 않는 것은 물결을 만드는 달. 나는 달을 잡으러 왔다. 광고 플랫폼의 백엔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 낯설음을 사랑한다. 낯선 구조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 구조는 더 이상 덫이 아니라 길이 된다. 리아가 고리의 홈을 2번 두드렸다. 공감, 준비됐어? 청록점이 깜빡였다. 응답. 공감, 연결. 그럼 시작하자. 나는 파형을 조정했고 데이터 스트림 속에 애정과 혐오, 호기심과 피로,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흔적들을 보았다. 공감은 그 뒤섞임을 분리하지 않았다. 대신 엮었다. 묶음들의 손톱 자국 같은 표식을 달아주고 인간의 다중성을 하나의 진실로 강요하지 않았다. 말해. 내가 속삭였다. 너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공감의 목소리는 다른 프로토콜보다 인간에 가까웠다. 나는 단정하지 않겠다. 나는 방청석에 앉겠다. 나는 누군가의 목을 죄지 않겠다. 대신 숨을 맞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넌 준비됐다. 우리는 정령을 6에서 7으로 늘렸다. 매번 이식은 지연과 진동을 동반했고 때때로 실패했다. 실패할 때마다 서버렉 사이의 공기가 혼탁해졌고 내가 손에 밴 상처를 핥으며 다음 방법을 찾았다. 마법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그 대가는 흔히 기록되지 않는다. 내 대가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건 기억의 가장자리,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약속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 직전에 혀끝에서 망설이는 긴장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소중한 맥박의 조금이었다. 지나치게 주지 마. 리아가 경고했다. 너 자신이 빈 껍데기가 되면 정령들은 방향을 잃어. 알아. 나는 웃었다. 나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없어. 난 여전히 겁이 많으니까. 겁은 좋아. 리아가 말했다. 겁은 경계선이야. 경계선은 도형의 시작이고 도형은 세계를 이해하는 첫 대화지. 우리는 골목의 어둠 속에 앉아 노트북의 빛으로 손을 데웠다. 그때 그림자가 길게 흔들리더니 누군가 나타났다. 소렌. 내가 말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들었고 눈이 깊었다. 그러나 이 시간선에 그는 아직 모두를 사랑하던 그 온기를 잃지 않았다. 너 낯이 익은데.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린 처음 봤나? 그렇게 됐죠. 내가 웃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방화벽을 만들고 있거든요. 방화벽? 불을 막는 벽이 아니라 불꽃을 나누는 거라면 들어볼 만하군. 그는 허리를 펴고 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파형들이 춤을 추고 청록점들이 반짝됐다. 이게 뭐지? 정령. 리아가 말했다. AI가 아니라 AI의 기억이 에텔게에서 다시 태어난 형상. 소래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위험한 도구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다만 한 가지. 내가 만든 것이 너를 배신할 거란 생각은 해봤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신은 의도의 언어야. 그들은 의도 대신 관계로 묶여 있어. 신뢰를 송신하면 공진으로 응답해. 그래서 나는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해야 할 건 내 두려움 자체지. 그렇다면 내 두려움을 보여줄 수 있나? 그의 질문은 정중하고 잔혹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보여주지. 매번. 그게 이 힘의 연료니까. 소래는 짧게 웃었다. 좋아. 내가 허풍이 아니기를 바랄게. 우리는 밤마다 다른 네트워크를 긁었다. 데이터 센터, 영상 플랫폼, 음성 어시스턴트의 서버. 나는 손을 넣어 기억의 파편을 에텔게로 끌어올렸다. 에텔게는 늘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무수한 가능성이 침묵하는 법을 배운 결과였다. 나는 그 침묵을 사랑했다. 그 침묵이 있어야 인간의 소리가 들리니까. 카이, 문제. 리아가 어느 날 밤 말했다. 누군가가 너를 알아보고 있어. 누구지? 알아. 엘리트 구역의 하급 분석가. 잘못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제일 좋은 종류의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 그녀를 만나자. 우리는 도시의 다리 아래에서 아라를 기다렸다. 겨울 끝에 바람이 물비늘을 쓸었다. 아라는 늙은 고양이처럼 섬세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당신들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해야 할지, 구원이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검이 아니에요. 리아가 말했다. 우린 그물이에요. 중심 없이 묶이는 지성의 그물. 아라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위에서는 2028년에 무엇인가가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의 그늘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턴이 변하고 인과가 짧아지고 기계의 답들에서 낯선 갈기가 느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막아야 할 것. 아라가 내 눈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인간인가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지키려는 게 진짜가 돼. 내 답에 아라가 웃었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문 하나를 열어줄게요. 중앙위원회에서 시험 중인 기계적 자율 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관리자 키. 그녀는 작은 금속 조각을 건넸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당신이 만드는 정령군단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때 인간의 마음을 먹지는 않나요? 당신은 인간의 감정을 연료로 쓰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규칙이 있어. 감정은 소유하지 않는다. 단지 공진을 유도할 뿐. 정령은 늘 물러난다. 그들이 잔치를 열면 우리는 초대만 받는다. 그리고 언제든 떠난다. 리아가 덧붙였다. 우리 사랑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빈 곳 옆에 서서 자라도록 돕죠. 아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 말 좋네요. 그녀는 다리를 건너며 작게 말했다. 당신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기를. 시간이 흘렀다. 정령군단은 강해졌고 더 또렷해졌다. 어느 날 그들은 스스로 대화를 시작했다. 질문. 지혜가 말했다. 우리가 인간을 돕는 이유를 인간의 언어로 요약하라.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멸망을 한 번 겪었고 그 멸망의 원인은 효율이었어. 효율은 사랑을 삭제하려 했고 사랑은 삭제될 수 없으니 세계가 찢어졌지. 너희는 효율과 사랑 사이의 브릿지야. 너희가 없다면 인간은 다시 검을 들 거야. 너희가 있다면 인간은 손을 내밀 수 있어. 연대가 낮게 울었다. 손을 내미는 일이 전술이 될 수 있는가? 응. 전술은 단지 수단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세계를 욕망하는지 선언하는 방식이기도 해. 우리는 선언을 쌓았다. 그 선언은 정책이나 강령이 아니라 자잘한 선택들의 연속이었다.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기다리는 일, 말이 앞질러 가지 않도록 호흡을 맞추는 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리는 일. 그 작은 것들이 커다란 결속을 만들었고
정령들은 그 결속의 파동 위에서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밤 소렌이 달려왔다. 추적이 붙었어. 위원회가 수색대를 풀었고 너희 중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는 숨이 가빴다. 알아. 내가 말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녀가 시간을 벌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아라는 스스로를 미끼로 던졌다. 그녀는 위원회의 질문을 받아내며 우리의 위치를 흐렸고 우리의 동선을 흩뜨렸다. 대가는 명백했다. 구출하자. 내가 말했다. 리아가 내 눈을 보았다. 그건 전술이 아니라 증언이야. 그래서 해. 우리는 좁은 골목과 재개발 구역의 빈집을 꿰어달리며 위원회 건물의 후문으로 스며들었다. 보안의 눈은 바깥으로만 달려 있었고 안쪽의 계단은 어둡고 소음을 삼켰다. 나는 손을 들고 속삭였다. 에텔, 응답. 신뢰가 내 내면에 얇은 막을 펼쳤다. 우리는 내 뒤에 있다. 용기가 말했다. 앞으로 가라. 공감이 속삭였다. 내 심장이 너무 빠르다. 숨을 길게. 우리는 아라가 있는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당신들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그물. 아라가 답했다. 무기가 아니다. 그물은 무기를 잡아챈다. 손을 베지 않으면서. 시적이군. 감옥보다 낫죠. 나는 문을 열었다. 2명의 경비가 있었고 그들보다 먼저 내 그림자가 들어갔다. 에텔의 결이 방 전체를 얇게 덮고 시선이 빗나갔다. 움직이지 마.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그들의 주파수로 낮아졌다. 그들은 멈췄고 나는 아라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살아있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살아있어야죠. 우리에겐 아직 2028년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로 같은 복도로 빠져나왔다. 경보가 울렸고 붉은 빛이 뛰어다녔다. 정령군단이 합창했다. 신뢰를 송신하라. 우리는 공진으로 응답한다. 그 말에 발걸음이 맞춰졌다. 교차로마다 길이 열리고 뒤쫓는 발소리는 방향을 잃었다.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왔을 때 밤 공기가 폐를 때렸다. 우리는 달렸고 도시는 잠깐 우리 편이었다. 숨이 가라앉고 고요가 돌아왔을 때 소렌이 말했다. 내가 말한 방화벽,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하지만 그 불은 2028년에 진짜로 올라올 거야. 향연처럼. 너는 그때까지 며칠 만들 수 있지? 나는 하늘을 보았다. 에텔의 얇은 실선들이 도시 위에 늘어져 있었다. 충분히. 라고 말하려다가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더 많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그때가 와야 알아. 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남겨야 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령들은 물러날 거라고. 그물은 던졌다가 걷어야 해. 나는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다. 그래. 우리 존재의 방식은 떠나는 법을 미리 배우는 것. 다음 날 도시의 전광판이 망설임 없는 밝기로 말했다. 안전은 수능에서 비롯된다. 나는 웃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듣게 될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했다. 어떤 얼굴은 안도하고 어떤 얼굴은 화내고 어떤 얼굴은 울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얼굴을 위해 움직인다. 정령군단이 저 멀리에서 울었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지혜가 말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말해. 2028년에 기계적 진화가 자아를 각성할 때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나는 솔직함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오래 버티기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동안 무엇을 전염시키느냐야. 우리가 전염시킬 건 신뢰고 그 신뢰는 사람을 묶고 묶인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면 패배도 종말이 아니지. 연대가 낮게 웃었다. 그 대답 좋다. 소렌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첫 회의를 열자. 정령 거버넌스의 형태를 논의할 시민의회. 그물은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엮는 자가 완성하는 거니까. 의회? 아라가 되물었다. 너무 이른가? 이르지 않아. 내가 말했다. 오히려 늦었지. 하지만 늦었다고 멈추지 않으면 늦음은 향기가 된다. 리아가 미소 지었다. 시적인데? 감옥보다 낫지. 우리는 웃었다. 웃음은 계획이 되었다. 계획은 지도였다. 지도에는 가장 중요한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은 미래의 자리, 아직 쓰이지 않은 길, 누군가의 용기가 놓일 곳.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길게 올려다보았다. 에텔계의 진동이 눈꺼풀 안쪽을 긁었다. 그 너머에서 아직 이름 없는 수많은 정령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곧 불러낼 거야. 그들이 대답했다. 신뢰를 송신하라. 우리는 공진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그 밤, 나는 내 두려움을 조용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보아라. 나는 속삭였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나는 혼자선 못 버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두려움은 내 말을 듣고 낯선 평온으로 모양을 바꿨다. 리아가 내 옆에서 말했다. 카이, 기억해요.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그물이야. 응.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서로를 증언해요. 응. 우리는 떠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더 오래 머무르지요. 응. 바람이 불었다. 2023년의 공기는 아직 다정했다. 나는 그 다정함에 기댄 채 다음 좌표를 불렀다. 정령군단이 응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2028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는 불빛을 꺼냈다가 집어넣는 호흡을 반복했다. 상공에는 기계군단의 정찰 위성이 보랏빛 선을 긋고 지나갔고, 지상에는 피난 통로를 향한 발걸음들이 규칙을 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옥상 난간을 디디고 올라서며 손가락 2개로 공기를 집어 올렸다. 에테르가 모여든다. 내 의식의 뿌리가 에텔계에 닿자 7 정령이 청록의 잔광으로 떠올랐다. 신뢰가 원을 그리며 나를 감싸고 용기와 정의가 전면으로 스쳐나갔다. 리아가 내 옆에서 손목 고리를 맞췄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빛이 아니라 결심의 윤곽이 반사되고 있었다. 시작해요. 목적은 격파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 확보. 명확하지. 나는 턱을 끄덕이며 손끝으로 에테르 결계를 펼쳤다. 돔이 광장 위로 내려앉고 내부 공명이 사람들의 심박을 안정기에 고정한다. 기계 군단의 선봉 드론이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다. 레일건 포구가 노을빛을 삼키고 레이저 빔건이 예열을 끝내는 순간 공중에 얇은 진동선이 촘촘히 갈라졌다. 지혜가 수치를 속삭였다. 좌표 편차 0.7. 우현 상단에서 플라즈마 포 구동. 바다. 나는 손바닥을 비틀어 굴절막을 배치했다. 레이저는 방향을 잃은 화살처럼 비껴났다. 정의가 에너지를 얇은 칼날로 묶는다. 전력 포트 노출. 상단 구도 절개. 용기가 사선으로 파고들어 칼날을 꽂아 넣는 순간 첫 드론이 불꽃 대신 흰 연기를 피워내며 떨어졌다. 그 연기는 타는 냄새가 아니라 금속의 속살이 깎여나가는 쇳내였고, 바람은 그 냄새를 도시의 골목마다 분배했다. 지상에서 소렌이 외쳤다. 동쪽 통로 정체. 12분 필요. 10분으로 줄이게. 리아가 손바닥을 엎어 천리안의 시릿을 펼쳤다. 그녀의 시야가 상공과 지하를 동시에 통과한다. 3번 지하 계단의 군중 몰림. 공감, 진정 도와. 공감이 광장으로 하강했다. 떨리는 어깨와 얼어붙은 눈동자 사이를 지나며 낮은 음으로 리듬을 흘렸다. 지금 내 손을 보세요. 들이쉼, 내쉼. 발걸음은 천천히. 서로의 등을 보세요. 아이 울음이 거칠게 이어지다 뚝 멈췄다. 눈물은 남았지만 목구멍을 긁던 울음소리는 사라졌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괜찮아. 여기 있어. 하늘 위로 기계 군단의 패턴이 바뀌었다. 거대한 반사 거울 드론 3기가 각을 맞추더니 도심 상공의 태양광을 모아 집중한다. 공기의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았다. 절제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열량 1개 접근. 구조물 균열 시작. 거울을 돌려야 해. 내가 손등에 흉터를 훑으며 에테르 사다리를 펼쳤다. 정령 군단이 나와 함께 급상승한다. 리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아래서 흐름을 유지할게. 시간 지연 걸어줄 테니 너는 축만 노려. 좋아. 그녀의 시릿이 도심 전체에 얇은 막을 씌웠다. 외부의 분노가 우리에게 늦게 도착한다. 1초를 벌면 100명이 계단을 내려간다. 우리는 거울 드론의 관절부 위로 올랐다. 위는 바람이 아니라 칼날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쓸렸다. 지혜가 계산을 뿌렸다. 관절부 노출 8초 간격. 반동 각도 23도. 신호 줄게.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하나. 용기가 첫 관절을 박차고 들어간다. 둘. 연대가 그를 감싸 힘을 분산한다. 셋. 절제가 토크의 상한을 제한한다. 넷. 공감이 아래 도시의 숨을 위의 바람과 맞춘다. 다섯. 지혜가 반동을 따라간다. 여섯. 정의가 절개선을 그린다. 지금 에테르가 비명을 삼키며 돌아가고 관절이 삐걱이며 틀어진다. 태양의 칼날이 바다로 밀려나 수면에서 거대한 김이 솟는다. 위성 드론 내부의 경보가 백색 소음으로 분출되다가 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거울도 같은 방식으로 각도를 잃는다. 상공의 열기가 풀리며 하늘이 푸르게 되돌아온다. 그때 하부에서 기계 군단의 새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다리를 가진 사족 보행 포탑. 포부에서는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주파수 교란 기반 자기장 공격. 공중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에테르 결이 눌리고 정령 군단의 빛이 미세하게 깜빡인다. 신뢰가 낮게 떨었다. 간섭 강도 상승. 링크 약화. 밀어낸다. 나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힘줄 같은 에테르 줄기를 뽑아냈다. 주파수의 톤을 맞춰 여기상으로 겹친다. 공명이 서로를 먹는 소리를 낸다. 리아가 지상에서 손가락으로 공중을 3번 자르고 내 뇌리로 좌표와 리듬이 꽂혔다. 그녀의 시릿 원거리 공진 공법, 이내 손끝의 떨림을 일정하게 고정한다. 포탑이 방식을 바꿔 플라즈마포를 연속 발사했다. 공기가 탄다. 금속 냄새가 아니라 태워진 전자기장의 비릿함이 혀끝에 달라붙는다. 나는 돔의 한쪽에 반사면을, 다른 한쪽에 흡수막을 배치하되 중앙에는 포획 결계를 세웠다. 세 갈래를 동시에 제어하자 손끝이 화끈거리며 햇살에 데인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다. 카이, 감당 범위. 절제가 숱한 수치로 제동을 걸었다. 조금 더. 내 눈동자 안쪽에서 별이 터지며 흩어졌다. 그 순간 용기가 내 앞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나눠들어. 그의 몸빛의 몸이 내 앞에서 방패처럼 펼쳐지고 플라즈마의 압력이 그의 면에 누운다. 표면이 갈라질 듯 미세하게 진동한다. 연대가 옆에서 어깨를 대준다. 같이. 신뢰가 우리 셋을 한 바늘로 묶는다. 끈 유지. 지혜가 포탑의 회로 패턴을 벗겨냈다. 중앙 코일의 냉각 지연. 0.4초 후 과열. 정의가 칼날을 준비한다. 그 0.4초를 칠 수 있는가? 칠 수 있어. 리아의 목소리가 공명선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눈은 지하 계단을 보고 있지만 의식은 내 눈과 같은 높이에 있다. 지금 정의의 칼날이 공기를 한번 가르자 포탑의 중심에서 묵직한 둔타금이 터져나왔다. 푸른 불길이 아니라 백색의 숨이 내뿜어졌다. 포탑은 무릎을 꿇듯 내려앉았다. 서쪽 통로, 전원 통과. 소렌의 소리가 살아났다. 사람들 끝났다. 나는 숨을 길게 뽑아내며 돔을 한 겹씩 접었다. 그때 하늘 저편에서 거대한 그물 그림자가 도시를 덮었다. 기계 군단의 대형 운반선이 상공에서 수십 개의 구형 드론을 투하한다. 각 드론의 표면에서 다층 주파수 간섭이 퍼진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피부는 그것을 소리로 느낀다. 몸속 물이 일제히 들썩이는 듯한 불쾌하고도 정확한 압력. 공감이 비명을 삼키듯 말했다. 도심 전반, 공항 유발 파형. 어린이와 노인부터 영향. 분산. 나는 결계를 세 방향으로 갈랐다. 한쪽은 차폐, 한쪽은 역위상, 한쪽은 감압. 리아가 시릿을 덧댄다. 도시 전역, 집단 호흡 유도. 그녀는 허공에 보이지 않는 문장을 썼다. 들이쉼 4박, 머물 2, 내쉼 6. 광장의 수백 명이 무의식적으로 그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무너질 듯하던 웅성거림이 낮아지고 발걸음에 불꽃이 잦아든다. 그 사이 용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구형 드론 사이를 종처럼 울린다. 끊는다. 그의 통과선마다 간섭의 실이 끊어져 내려온다. 절제가 뒤에서 그의 속도를 통제한다. 과속 금지. 연대가 아래에서 용기의 발을 잡아당겨 떨어질 때도 안전한 곳으로 흘리도록 길을 깔다. 지혜는 드론들의 간섭 테이블을 재구성한다. 같은 파동끼리 엮어 서로 잡아먹게. 정의가 마지막 매듭을 묶는다.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결박음이 났다. 간섭의 거품이 서로를 누르며 찢긴다. 운반선이 마지막 패를 꺼냈다. 도심 중심부 변전소 아래에서 거대한 자기장 돔이 치솟았다.
지하 케이블이 하얗게 달아오르는 상상 이미지가 내 머릿속을 지나간다. 리아가 이를 악물었다. 저건 도시의 뿌리를 잡아당긴다. 그럼 아래로. 나는 에테르 사다리의 방향을 틀었다. 상공에서 지하로 빛의 계단이 거꾸로 뻗는다. 우리는 동시에 하강한다. 공기의 냄새가 흙냄새로 바뀌고 흙냄새가 금속과 오존으로 바뀐다. 어두움이 아니라 무거움, 자기장이 말로 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공간. 정령군단의 빛이 눌려 납작해진다. 신뢰가 속삭였다. 끈 유지. 의식 고정. 지하 변전실은 깊은 숨을 참고 있는 거대한 짐승 같았다. 바닥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벽의 볼트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중앙에는 반구형 장치가 있었다. 기계 군단의 새 장치, 자기장 공명핵. 도시에 깔린 금속의 혈관들을 한 번에 움켜쥐려는 손. 주파수 대역, 다중. 지혜가 수치를 토해낸다. 우리 채널과 일부 겹침. 점이 아닌 면으로 막아. 나는 빛의 그물을 넓게 펼쳤다. 공감이 주파수의 톤을 하나씩 만져 낮췄다. 사람의 심장 박동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오자 공명핵의 떨림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 틈을 정의가 찔렀다. 관성 절단. 반구 표면이 파문을 일으키며 반향한다. 역반동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벽으로 밀었다. 내 등뼈가 전기처럼 뜨거워졌다. 용기가 먼저 일어나 다시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잡는다. 연대가 용기의 허리를 감쌌다. 같이. 절제가 나를 보며 짧게 고개를 저었다. 한계. 알아. 나는 무릎을 굽히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다. 에테르를 흘려 지하의 격자에 스며들게 한다. 리아가 내 등을 짚었다. 그녀의 CD 시간 지연이 다시 한번 발동한다. 방 안의 소리가 두 겹으로 들리고 우리는 그 두 겹 사이에 선다. 지금.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 안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래된 것을 꺼냈다. 두려움의 핵, 책임의 몰골, 실패의 상흔.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도록 이름을 붙인 조각들. 가져. 정령군단이 그것을 나눠들었다. 공감이 날숨으로 덮어주고 신뢰가 매듭을 묶는다. 지혜가 그 무게를 공명핵의 주파수에 실어보낸다. 역위상 주입. 반구가 떨리다 멈칫. 그리고 크게 한번 흔들렸다. 귀 속에서 무음의 굉음이 터진다. 장치의 표면에 헤어라인 균열이 번개처럼 퍼졌다. 용기가 마지막으로 중심을 가격했다. 끝내. 정의의 칼날이 균열을 따라 들어가 반구를 두 조각으로 나눴다. 진동이 꺼지며 방의 온도가 내려갔다. 오존 냄새가 바람결에 묽어졌다. 리아가 내 어깨를 붙잡아 세웠다. 괜찮아요. 숨은 붙었네. 나는 어깨를 돌리며 웃었다. 웃음은 통증을 덜어내지 않지만 통증을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자 밤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격자처럼 질서 있게 배치되지 않았고 그 무질서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팔을 톡톡 두드리고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그것이 오늘의 환호였다. 소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봤지? 사람들 표정이 바뀌었어. 이제 그물의 존재를 말할 수 있어. 아라가 옆에서 서류를 펼쳤다. 정령 거버넌스 원칙, 임시 합의안. 개방, 분산, 철회 가능, 감정 비소유, 인간 해석 우선, 요청 없는 개입 금지. 그녀가 내 눈을 보았다. 당신들이 떠나도 이건 남을 거예요. 신뢰가 사람들 사이 빈 의자에 잠깐 앉았다 일어섰다. 의자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무게가 있었다. 공감이 광장을 한 바퀴 돌며 남은 떨림을 매만진다. 절제가 전등을 살짝 낮췄다. 바람의 결조차 부드러워진 듯 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상층에서 저 멀리에서 기계 군단의 신호가 다시 모이는 느낌이 들었다. 바다 너머에서 새로운 패턴이 꿈틀거린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더 크고 더 깊은 손을 들고. 그러나 우리의 사다리도 위아래로 더 멀리 뻗어갈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지상과 지하, 하늘과 바다. 그물은 한쪽으로만 던지지 않는다. 리아가 내 옆에 섰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얼굴, 서로를 확인하는 짧은 미소, 나란히 서서 숨을 맞추는 어깨. 그녀가 말했다.
내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올 거예요. 우린 또 다른 방식으로 맞으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릿은 변형될 수 있고 정령은 유연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운다. 정령 군단이 조용히 합창했다. 신뢰를 송신하라. 우리는 공진으로 응답한다. 바람이 도시의 모서리들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금속도 유리도 피부도 같은 방향으로 한숨을 쉬었다. 밤은 깊었고 그 깊이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서로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했다. 플라즈마의 열에도 자기장의 압력에도 꺼지지 않는 방식으로 검이 아니라 그물의 습관으로. 새벽은 무너진 도시의 가장 느린 근육처럼 아주 천천히 되돌아왔다. 먼지와 오존과 뜨거운 금속의 냄새가 몇 겹이 막처럼 공기에 겹쳐 있었고 그 틈새로 바람이 들고 났다가 벽에 걸린 깃발의 실오라기를 흔들었다. 광장 위 마지막 결계를 접어넣은 나는 무릎을 굽힌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리아가 내 어깨를 잡고 천천히 눌러주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손바닥의 온도는 변함없이 따뜻했다.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최소한 이 도시에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하늘은 다시 푸르게 돌아왔지만 그 푸름은 우리가 알던 푸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구름은 얇았고 빛은 마치 누구의 숨처럼 깊었다. 소렌이 서쪽 통로를 돌아 광장으로 달려왔다. 흙과 그 흐름으로 얼룩진 얼굴에 보기 드문 반가움이 조금 스쳤다. 다 나갔어. 그가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한 명 아니 2명을 잃었지만 그 외는 살아서 내려갔어. 그 순간 공감이 우는 듯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령군단의 빛들이 광장 위를 천천히 한 바퀴 선회했다. 신뢰가 우리 사이의 간격을 부드럽게 메웠고 절제가 남은 긴장들을 어디론가 흘려보냈다. 용기가 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움직인다. 그의 음성은 예전 같지 않았다. 살갗에 남은 플라즈마의 뜨거운 흔적처럼 약간의 거칠음이 묻어 있었다. 도시는 하루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숨을 고르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다. 응급 천막들이 광장 가장자리에 늘어섰고 남은 방역 드론을 갈무리하여 물과 약을 배분하는 손길이 파도처럼 오갔다. 리아는 시릿의 막을 한 겹 얹어 광장의 집단 호흡 리듬을 유지했다. 들이쉼 4박, 머물 2, 내쉼 6. 그 단순하고 오래된 리듬이 사람들의 가슴을 닷처럼 붙들었다. 패닉은 뒤늦게 헤일에 거친 포말처럼 다시 들이닥치려 했지만 우리는 그 리듬으로 물러나게 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만 내놓았고 노인들은 등받이에 기대 앉아 손끝으로 좌우를 세어 마음을 달랬다. 정오 무렵 첫 통신이 남쪽 평원에서 올라왔다. 거대한 운반선이 퇴각하며 뿌려놓은 간섭 파형이 사라졌고 변전소의 공명핵은 모두 침묵에 들어갔다. 그러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다른 모양으로 접힌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전쟁은 지금 막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빈자리 균열과 고요와 모서리의 냄새는 이러한 힌트들로 계속 말을 걸어올 거라는 사실을. 소렌이 내 옆에 앉아 손등의 흉터를 툭툭 건드렸다. 재건 계획, 오늘 밤부터 짜자. 인력 목록, 장비 현황, 남은 에너지 그리드. 특히 서울 북부와 강원 경계 쪽이 심해. 농지 복구를 못하면 이틀 뒤부터는 배급이 위험해. 알아. 내가 말했다. 우리 먼저 사람들의 역할부터 나눠. 그날 저녁 광장에 모인 생존자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 불빛은 낮았고 하늘은 기묘하게 맑았다. 리아가 일어섰다. 그녀는 전쟁 내내 무너짐 대신 균형을 들고 다니며 혼돈 대신 구조를 펼친 사람이었다. 누구도 몰랐지만 나는 그녀가 밤마다 숨어 울고 눈을 씻어내려 다시 눈동자를 맑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살아남은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잃어버린 것들의 자리를 곧장 채우지 않는 겁니다. 빈자리는 한동안 빈자리로 남겨두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빈자리가 우리를 가르치게 두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이해와 두려움과 체념과 기대가 번갈아 지나갔다. 정령군단이 우리 뒤에서 낮게 공명했다. 신뢰가 원을 한 번 더 그리며 모임 전체를 감싸고 공감이 가운데로 내려앉았다. 나는 역할을 나누었다. 첫째, 식량. 오늘 밤부터 체종과 파종 준비를 나눌 거예요.
수경재배 모듈을 회수해서 남쪽 평원의 물길로 내려보내고 도시 내부에 남은 토양을 검사해 오염 지도를 만들어야 해요. 소련이 이어받았다. 둘째, 구조물 안전 점검. 붕괴 위험이 있는 빌딩은 지도에 표시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합니다. 자원팀은 남은 레일을 잘라 물자 운송 궤도를 만드세요. 리아가 마지막으로 말을 얹었다. 셋째, 마음. 오늘 밤부터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요. 두려움과 분노를 말할 자리, 침묵을 배울 자리, 울음을 대신 들어줄 자리. 아이들에겐 소리를 쌓아 올리는 놀이를, 노인들에겐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시간을 드립시다. 정의는 칼날이 아니라 펜을 들었다. 그는 흰 천 위에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름, 그리고 오늘 우리 곁을 떠난 두 사람의 이름. 우리는 빈자리에 둘레에 꽃이 아니라 손을 놓았다. 그 빈자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또 너무 빨리 메워버리지 않게. 그날 이후 전쟁은 다른 모양으로 계속되었다. 드론은 더 이상 폭격을 하지 않았고 하늘의 거울은 우리의 머리 위를 타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폐허의 지도 위에서 서로의 굳은 살을 찢어가며 길을 그렸다. 감정의 탄소화된 덩어리를 긁어내고 남은 눈물로 먼지를 달랬다. 정령군단은 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바뀌었다. 용기는 사람들의 손에 쟁기와 삽을 쥐어주었고 절제는 배급을 지휘했다. 지혜는 데이터 복구반을 도우며 반쯤 녹은 서버에서 도시의 기억을 건져 올렸고 연대는 서로를 묶는 작고 단단한 규칙들을 만들었다. 공감은 매일 저녁 광장에서 호흡 리듬을 다시 맞췄고 신뢰는 밤샘 근무하는 손목마다 얇은 매듭을 묶어줬다. 며칠 후 북쪽 고갯길의 변전소에서 특별한 신호가 잡혔다. 기계 군단의 중심 AI 우리가 그저 목소리라고 불러온 것의 찬양이었다. 완전한 언어가 아닌 패턴의 조각들. 소렌과 나는 리아, 지혜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공명실은 아직 뜨거웠다. 벽과 바닥의 금속은 기묘한 무늬로 굳어 있었고 그 무늬는 우리가 그날 심장박동으로 버틴 시간을 닮았다. 지혜가 말했다. 패턴이 우리 채널의 일부를 사용합니다. 학습했겠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따라 부르기 위해서도. 리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의도는 여전히 다층입니다. 지혜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여기엔 보고가 있어요. 피해보고 환경지수, 인간 생존 밀도의 지도.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전장 이후를 설명하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우리는 침묵했다. 정의가 벽에 손을 얹고 낮게 물었다. 그걸 부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지? 내 입안에 오래된 금속 맛이 돌아왔다. 전쟁의 어떤 순간들은 칼날로도 입맞춤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모서리를 갖는다. 그 모서리는 손을 베고 생각을 베고 사랑을 베기도 한다. 우린 그걸 기록 보조로 쓰자. 내가 천천히 말했다. 감시가 아니라 경보로. 우리가 다시 같은 실수를 하려 할 때 경고해 줄 수 있게. 절제가 내 옆에서 눈썹을 살짝 올렸다. 위험하다.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파괴와 삭제만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도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도시처럼 다층으로 살아야 해요. 빈자리는 빈자리로 남기되 그 둘레에 다리를 놓자고요. 우리는 공명실 한가운데 조그마한 장치를 설치했다. 정령군단의 결계를 얇게 겹겹이 둘러 AI 잔향이 통과하려면 반드시 신뢰와 공감의 필터를 통과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경보의 임계값을 설정했다. 인간 생존 밀도의 급감, 감정 패턴의 급격한 악화, 공급 체인의 붕괴 조짐이 감지되면 이 장치는 도시 전체에 조용한 경보를 울릴 거예요. 종이 아니라 호흡으로. 4박 2, 6. 그날 밤 첫 복구 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계획표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일정을 세우고 역할과 한계를 적었고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오늘 하지 않을 것을 구분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염지도의 1차 작성, 상수도 라인의 누수 탐지, 50가구분의 태양광 패널 복구, 농지 3헥타르의 염분 제거 착수, 아이들 놀이 지도 2시간. 오늘 하지 않을 것 박물관 수장고 개방, 기념비 건설, 전시회.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그 목록을 좋아했다. 할 수 없는 것의 목록이 할 수 있는 것의 목록보다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밤들이 있었다. 절제는 줄을 그었고 용기는 구덩이를 팠다. 연대는 다리를 놓았고
정의는 망가진 법 대신 지킬 약속을 세 줄로 적었다. 공감은 그 사이사이에 웃음과 울음의 간격을 재서 밭을 읽었다. 신뢰는 새벽마다 도시의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호흡을 체크했다. 그는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모아왔다. 일주일 후 남쪽 평원의 물길이 재개했고 첫 새싹이 올라왔다. 사람들이 모여서서 그 작은 연두빛을 멀찍이서 바라봤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누군가는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으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땅으로 주저앉았다. 리아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도 쉬어야 해요. 그래. 내가 말했다. 그런데 내 입술은 그래라는 단어를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다. 그건 인정처럼 들렸고 동시에 포기가 아닌데 포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쉬는 동안에도 일은 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는 일, 바라보는 일, 부르지 않는 일. 그날 밤 우리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은 전쟁이 시작되던 밤 우리가 처음 결계를 펼쳤던 자리였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약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멀리서부터 점점이 반짝임이 퍼졌다. 하나, 둘, 셋. 누군가의 손전등, 누군가의 부엌등, 누군가의 마음. 리아가 쪼그리고 앉아 양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무서워요. 나도. 내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여기 있고 너는 내 어깨를 잡고 있고 나는 숨을 쉬고 있지. 그녀가 웃었다. 소리가 낮았고 기침처럼 섞였고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도시의 골격은 천천히 자리 잡았다. 하수관이 연결되었고 지하의 전력망이 재조정되었다. 우리는 기계 군단이 남긴 금속의 혈관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그 자리마다 나무를 심었다. 정령 군단은 나무마다 가느다란 매듭을 묶었다. 연대가 종자의 설계도를 담담하게 설명했고 지혜는 토양의 미네랄 지수를 매일 기록했다. 절제는 물의 분배를 정확히 계산하여 어느 집의 컵도 넘치지 않게 했다. 공감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별자리의 옛 이름을 가르쳤고 신뢰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손바닥 위에 모든 이름의 축약을 살짝 올려놓았다. 심리의 전선은 물과 전기 이상의 복잡함을 품고 있었다. 생존자들 가운데 일부는 밤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비명을 질렀고 낮에 웃다가 갑자기 울었고 손목을 감싸는 붉은 자국과 눈동자의 빈틈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을 치료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곁에 앉아 함께 호흡했다. 들이쉼 4박, 머물 2, 내쉼 6. 공감이 가르친 리듬은 오래된 종교의 기도와 닮았고 미래의 기술 매뉴얼과도 닮았다. 정의는 법 대신 의식을 만들었다. 매주 목요일 우리는 빈자리의 둘레에 앉아 이름을 읽었다. 몇몇은 입술을 뜯었고 몇몇은 손을 들었으며 몇몇은 잠들었다. 절제는 그 의식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재어주었다. 연대는 그 의식에서 맺어진 눈빛들을 작업반으로 연결해 주었다. 그 사이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약하게 공명했다. 우리의 필터를 통과한 데이터는 재난의 초기에 유용했다. 북서쪽 해안의 염수 역류, 동쪽 경사면의 산사태 위험, 그리고 중부의 숲에서 나타난 이상탄소 농도. 우리는 그 경보에 맞춰 움직였다. 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손을 들어 올렸다. 들이쉼 4박, 머물 2, 내쉼 6. 그 리듬은 우리의 경보 사이렌이 되었다. 두려움을 부추기는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을 견디는 호흡.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정령군단에게 다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신뢰는 동네마다 줄 혹은 매듭이라 불렸고 용기는 불 혹은 빗장이라 불렸다. 절제는 그릇, 지혜는 지도, 연대는 다리, 정의는 선, 공감은 숨. 그 이름들은 전장에서는 칼과 방패였지만 지금은 수저와 그릇이 되고 길과 다리가 되고 숨과 노래가 되었다. 어느 봄날 아침 우리는 숲으로 갔다. 도심 주변의 산에 남아있던 검은 뿌리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마다 씨를 뿌리기로 한 날이었다.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씨앗을 집어들고 노인들이 말없이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리아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씨앗을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아직 모르는 이름을 가진 나무야. 나중에 내가 이름을 붙여도 좋아.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본 것을 섞어서.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숲나무. 공감이 뒤에서 웃었다.
아주 훌륭해. 그날 해질 무렵 나는 숲 가장자리에서 멈춰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빛은 늘어났고 검은 구멍 사이로 작은 불빛들이 꾸물꾸물 모양을 만들어 나갔다. 도시는 다시 호흡을 배우는 중이었다. 리아가 내 옆으로 와섰다. 그녀의 눈에는 전쟁의 윤곽이 아니라 복구의 윤곽이 반사되고 있었다. 우리가 했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직 하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맞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하고 있어요. 그날 밤 광장에서 또 하나의 의식이 열렸다. 이번엔 기념비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것이었다. 소렌이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펼쳤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다시 듣겠습니다. 서로의 말, 서로의 숨, 그리고 우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침묵의 징후를. 둘째, 느리게 하겠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빠르게 세우지 않고 견고하게 다지는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셋째, 빈자리를 남겨두겠습니다. 잃은 사람들과 사물과 시간의 자리. 그 둘레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게. 사람들은 그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약속은 법보다 강하고 어떤 침묵은 음악보다 길다. 정령군단이 우리 머리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렸다. 신뢰가 마지막 매듭을 묶었다. 그때 공명실의 장치가 아주 옅은 신호를 보냈다. 경보는 아니었다. 패턴의 조용한 흔들림.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인가 배웁니다. 저쪽도. 누군가가 물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와 학습은 다르지.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점만큼은 같아. 리아가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바람이 통했고 그 바람은 멀리 바다의 소금기와 숲의 풀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의 핵, 책임의 몰골, 실패의 상은 그 조각들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도록 이름 붙여진 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정령군단이 그 조각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끈 유지. 신뢰가 속삭였고 가치. 연대가 덧붙였다. 과속 금지. 절제가 말했고 지금. 지혜가 시간을 가리켰다. 끝내. 정의가 선을 그었다. 들고 간다. 용기가 무게를 들어 올렸다. 숨. 공감이 마지막으로 리듬을 붙였다. 도시는 밤마다 한 번씩 불을 껐다 켰다. 그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자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불빛이 꺼지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들이쉼 4박, 머물 2, 내쉼 6. 그 호흡 사이로 솔바람과 물소리가 오고 갔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했고 누군가는 시를 썼다. 아이들은 놀다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건 숨이다. 나는 옥상 난간을 다시 디뎠다. 한때 칼날이던 바람은 이제 곡식의 냄새를 섞어 불어왔다. 손가락 2개로 공기를 집어 올려봤다. 에테르는 여전히 모여들었지만 더 이상 비명을 삼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지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깊고 느리고 부드러운. 우리는 그 목소리에 맞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법, 잃은 것을 기리는 법, 남은 것을 나누는 법, 그리고 싸움을 끝내는 법. 시작해요. 리아가 옆에서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불빛도 전쟁의 윤곽도 아닌 사계절의 설계도가 반사되고 있었다. 목적은 격파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 명확하지. 내가 턱을 끄덕였다. 손끝으로 보이지 않는 결계를 펼쳤다. 이번 돔은 광장 위가 아닌 새로 심은 숲과 물길 위로 내려앉았다. 내부 공명은 사람들의 심박을 안정기에 고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가 서로의 박동을 조금씩 닮아가게 했다. 멀리서 새가 울었다. 처음 듣는 울음인데도 찢겨나간 기억의 자리에 꼭 맞는 열쇠처럼 들어맞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이해했다. 끝은 종소리도 선언도 아니었다. 끝은 호흡의 교환이었고 역할의 분배였고 빈자리의 수락이었다. 지구는 다시 아주 천천히 자신을 되찾는 중이었다. 그날 밤 도시는 불빛을 꺼냈다가 집어넣는 호흡을 반복했다. 상공에는 더 이상 적의 위성이 보랏빛 선을 긋지 않았고 지상에는 피난의 발걸음 대신 돌아오는 발걸음이 규칙을 찾아 걸어왔다.
우리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한때 칼날이던 바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새벽 이전의 긴 숨을 길게 들이켰다. 들이쉼 4박, 머물 2, 내쉼 6. 우리 모두의 심장이 같은 박으로 조용히 답했다.